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평론 제1회독 725페이지에 로마자 3번의 포괄일제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3번의 포괄일제 1번의 포괄일제의 의의, 양가르반의 의의. 포괄일제란 수계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을 반복적으로 실현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각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한 개의 범죄의 성립만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포괄일제는 판례에서 형성된 개념으로서 이 역시 수개의 독립된 행위가 있어도 구성요건이 1에 독립된 경우로 모아 일제로 인정된다. (726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구별 개념. 이러한 의미의 포괄일제는 수개의 자연적인 행위에 의해 한 개의 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의 행위에 의해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및 수개의 행위에 의해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제적 경합의 경우가 다르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의 행위에 의하건 수개의 행위에 의하건 하나의 구성요건만 적용하고 다른 구성요건의 적용을 배척하여 결국 한 개의 죄만 성립만을 인정하는 법조 경합과도 다르다. 이번에 포괄일제 개념의 사용례. 양가로 이번에 판례상의 포괄일제의 개념. 대부분은 포괄일제라는 개념을 매우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 단순일제로서의 본래적으로 일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죄가 따로 성립하는 과형상의 일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포괄일제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례 유형을 분석하여 이를 차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에 수개의 행위가 흡수되거나 혹은 불가발적 사후행위가 되는 경우에 수개의 행위를 통해 위법 상태가 상당 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에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동그라미 4번에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는 경우. 동그라미 5번에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 동그라미 6번에 수개의 행위 대항이 한 개의 구성요건 중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것이 동일법익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구체적인 태양을 세분화해 둔 경우. 동그라미 7번에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의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경우. 동그라미 8번에 한 개의 범죄 완성을 위한 수개 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학설상의 포괄일제의 개념. 학설은 대법원에서 포괄일제라는 개념을 접하고 있는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위에서 1번은 법조경합적 흡수관계 또는 불가발적 사후행위, 2번은 계속범, 3번은 결합범, 4번은 연속범, 5번은 접속범 또는 연속범. 727페이지입니다. 6번은 협의 포괄일제 내지 수행위범.
7번은 집합범, 8번은 법적용합 중 보충관계. 여기서 계속범위에 해당하는 유와 결합범위에 해당하는 3을 포괄일제의 개념에서 제외하는 결의. 그다음에 협의 포괄일제에 해당하는 수행위범위 6을 결합범위에서 3유형에 속하는 유형이라고 하면서 협의 포괄일제의 개념을 부인하고 있는 결의 등이 있다. 양과 3분의 결론. 법적용합이나 포괄일제나 모두 일제인 것이 공통되지만 포괄일제를 일제로 보아야 할 이유, 소송경제상 혹은 형사정책적인 이유와 법적용합이 일제인 이유, 입법기술상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포괄일제는 구성요건 자체가 수개행위를 요구하거나 수개행위 상호간의 관계를 요구해서 제3의 관찰자가 평가하여 그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을 미리 충족하여 일제를 구성하는 것인 반면에 법적용합은 법률 자체의 내재적 체계상 구성요건 상호간의 관계에 의하여 한 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되고 다른 구성요건은 배척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8가지 포괄일제의 사례 유형 가운데 1과 8에 해당하는 법적용합의 사례 유형은 포괄일제의 개념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2와 3 그리고 6도 포괄일제의 개념 범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포괄일제는 원래 수개의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각각 독자적으로 당의 구성요건을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계속범이나 결합범 또는 협의 포괄일제의 경우에는 수개의 행위가 통합되어 당의 구성요건을 미리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3번의 포괄일제의 종류.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포괄일제라는 개념을 수개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와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 반복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포괄일제란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의 경우만을 가리키게 된다. 물론 집합범의 경우에 상습범, 영업범, 직업범이라는 요건 그 자체만으로 포괄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하에서 설명할 접속범의 일체성, 포괄일제 요건까지 갖추어야 포괄일제로 인정될 수 있다. 728페이지의 양과 1번의 접속범, 반과 1번의 개념. 접속범이란 수개의 행위가 단일한 범위 하에 동일한 기회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을 유지한 채 동일한 법역을 침해하기 때문에 전체 행위에 포괄하여 한 개의 일죄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하룻밤 사이에 창고에서 쌀가마니를 여러 개 나누어 절취해도 별도째 일제만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가로 2번에 일제성의 요건. 접속범위 일제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행위 태양의 동종성, 동그라미 2번에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동그라미 3번에 피해법익의 동일성이라는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동그라미 4번 범위의 단일성이라는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일주 인정의 요건들은 죄수결정 기준으로서 구성요건 표준서를 취한 입장으로 보면 구성요건의 객관적 주관적 요소를 다시 세분화하여 변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접속범과 관련하여 단일한 범위 하에 수요에 접속된 행위로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계속된 사정으로 인하여 촉발된 행위라는 점과 동일한 기회를 이용한 시간적
접착행위라는 점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한 개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접속범도 포괄일치인 이상 동일한 구속요건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구속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범죄 사이에는 접속범이 인정될 수 없다. 판례가 나왔습니다. 접속범을 인정한 판례사안.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에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단일한 범위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포괄하여 한 개의 유증죄를 인정하고, 동그라미 2번에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1회 가늠하고 200m쯤 오다가 다시 1회 가늠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의사 및 그 범행 시간과 장소를 보아 두 번째의 가늠행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도범으로 볼 수 있음을 이유로 한 개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그라미 3번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1차 사고를 낸 후 다시 그대로 진행하여 2차 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받아 음주운전죄가 적용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죄의 포괄일죄를 보며, 동그라미 4번에 사행성 간접 게임물인 게임기의 경품으로 문화 상품권을 업무해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제1의 유혹행위로 기소된 후 위 게임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문화 상품권을 729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제2의 유혹행위를 한 경우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인데다가 시간적으로도 근접하고 이루어졌으며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가 된다고 한다. 접속범을 부정한 판례사안. 동그라미 1번에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약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수괴에 해당한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에 피고인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시카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시카를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수괴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동그라미 3번에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 행위로 서버 컴퓨터가 압수된 이후에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 행위를 하고 제2범죄 행위로 인하여 약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범위에 갱신이 있는 경우로서 제1범죄와 제2범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가 있고, 동그라미 4번에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한 행위로 경찰에 단속 기소된 후 기소 중지되어 한 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한 행위, 제2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행 방법과 범행 장소가 동일하지 않아서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위에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 방금 3번에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동일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도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일제로서의 접속범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당해의 피해법익의 성질상 그 피해법익의 향유자가 달라도 결과방가치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불법이 양적으로 증가된 것임에 불과한 경우와 그 침해된 법익의 향유자가 달라지면 불법이 질적인 차이를 보여 각 법익 주체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비전속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침해된 법익이 비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라면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이 단순히 양적으로 증가된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불법의 단순한 양적 증가란 법익 침해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며
그 증가된 불법은 독자적인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예컨대 절도범인이 하나의 물건만을 절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법익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불법이 증대 내지 강화되고 있는 경우에 불과하고 수개의 독자적인 불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경우는 행위 누적이고 외부적으로 보아 각각의 행위가 당의 독자적인 구성 요건을 730페이지 충족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양적으로 증가되어 하나의 전체 결정과 종합될 수 있으므로 결국 동종의 불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결국 피해법익의 동일성은 유지되어 일致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그라미 2번에 전속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반면에 침해된 법익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라면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의 전체 결과로 총합할 수 없다. 비전속적 법익과는 반대로 일신전속적 법익,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은 그 법익의 향유자 없이는 개념정의 내릴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다른 법익 향유자들에 대한 침해에서 생기는 불법의 증가는 단순한 양적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불법의 효과는 침해된 법익별로 독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수인을 모욕하거나 낙태를 여러 차례 한 경우, 혹은 수인에 대해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공격 대비 한 사람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제로 인정되지 않고 수재로 논의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3번에 전속적 법익 및 비전속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한 개의 구성요건이 일신전속적 법익과 비전속적 법익 양자를 공히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하나의 물건을 강취하기 위해 수인에 대해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강도죄가 된다. 피해법익의 동일성에 관한 판례의 유동적인 태도. 대법원은 전속적 법익의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와 관련하여 일관된 태도를 결여하고 있어 여수 판단의 이론적 정합성과 일관성에 문제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단일한 범위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하고 있는 권총의 실탄 목발을 장전하여 처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기 한 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한 경우에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 목적으로 저질러졌어도 피해자를 달리하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전속적 법익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수에 따라 수개의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예컨대 수인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동일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비전속적 731페이지에 법익에 문제되는 절도죄에서도 관리인이 한 명이면 소유자가 수인이라도 일죄, 관리인이 수인이면 수죄라고 판시하고 있다. 지금 본 게 접속범이고요. 두 번째 연속범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연속범, 반가로 1번의 개념. 연속범이란 연속한 수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연속범은 수개의 행위 간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요하지 않고 범위의 단일성이라는 요건도 경우에 따라 연속된 고의로 완화할 수 있으며 수개의 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구성 요건을 실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접속범과 다르다. 반가로 2번의 연속범의 주수. 연속범은 연속한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제명에 걸릴 때에는 일제로 처벌한다고 하는 일본 구형법 제55조 일제시대의 우리나라에 이용됨에 규정된 개념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연속범은 과형상의 일제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이 규정은 이미 폐지되었고 우리나라 형법에도 연속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속범위 죄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의 판례의 태도. 학설의 태도. 양가 1번의 일죄 인정설. 연속범위, 접속범위 경우에 비해 더 폭넓게 인정되는 일죄 유형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연속범을 일제로 취급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고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연속범에서는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라는 요건이 접속범에서 요구되는 만큼 접착될 필요도 없고 접속범에서 요구되는 범죄의 단위성이라는 요건도 범위 계속성이라는 요건으로 확장된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연속범위 일죄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되는 법익이 동일할 것. 동그라미 2번에 원칙적으로 같은 구성 요건에 해당할 것. 동그라미 3번에 범행 방법이 유사할 것. 동그라미 4번에 일정한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이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범위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 대부분도 분명히 연속범을 일제로 인정한다고 평가한다. 그 다음에 양가 로마제본의 일죄 부인설. 연속범을 접속범과 같이 포괄일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732페이지에 이 견해는 다시 양가 로마제 1번의 연속범을 수재로서 경합범으로 처리하자는 견해, 양가 로마제 1번의 고의의 단일성이 없으므로 단일행위에 포괄할 수는 없으나 처분상 일제로 다뤄야 한다는 견해, 더 나아가 양가 로마제 3번의 종래 연속범이라고 불리는 사례군 가운데 일제는 일부는 일제이고 일부는 수재라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태도가 있다. 표시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판례의 태도. 대부분의 판시 내용에는 접속범의 경우와는 달리 연속범의 일회성을 인정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없다. 판례가 포괄일제에 의해서 놓고 있는 유형 가운데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반복될 경우에 연속범의 인정 근거는 사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사항만을 가지고는 각 행위자들 간의 내적 연결 형태가 접속범의 경우보다 우승한 상대를 지지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차라리 이 판시 내용은 오히려 접속범의 개념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속범 개념이 등장한 판시 내용의 분석. 일찍이 대법원은 연속범 규정이 삭제된 후 내린 판시 내용에서 신형법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상상적 경합을 제외하고 연속범, 결연범을 막론하고 일체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수개죄로 하여 경합 가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연속범은 종래와 같이 과형상의 일제로 인정할 수 없고 수재로 처벌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약 4년 3개월에 걸쳐 행하여진 업무상 횡령행위에 대해서 그 기간 내에 횡령 범행이 전 기간을 걸쳐 접속되어 있고 그 피해법익의 단일한 인정 등으로 원심리를 일제로 파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된 범행에 대해서 대법원은 분명히 접속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속범이라는 용어의 사용 및 그 일체성 여부에 대한 결론 역시
연속범 규정이 폐지된 상황에서 접속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뒤에 내리고 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최근 구속요건의 성질상 행위의 연속성을 요구하는 호별방문죄의 경우에도 연속이 반드시 집을 중단 없이 방문해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각 방문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3개월 내지 4개월의 간격과 6개월 내지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각 행위 사이에 방문 행위에 대해 포괄 일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733페이지) 동그라미 3번의 결론.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란 하나의 단일한 범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되거나 반복됨이 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로서 접속범의 단일한 범위, 즉 하나의 행위자의 고의 내용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대상에 대해 범행을 하겠다는 전체 고의와 동일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는 연속범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같이 연속의 고의 내지 계속의 고의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연속의 고의란 최초의 고의와 심리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고의로서 거의 인위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빈 공식에 불과하고 최초 행위가 발각되지 않은 상황을 기회로 하여 재차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연속의 고의가 인정되어 행위자를 지나치게 유리하게 취급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연쇄 사건에 불과한 경우에도 연속의 고의를 인정해서 일제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연속의 고의를 인정하게 되면 개별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게 되는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연속의 고의는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내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요컨대 연속범의 요건을 완화시켜 연속범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접속범의 인정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만다. 연속범에 관한 형법 규정이 폐지된 후에 종래 연속범의 빈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접속범이라고 해야 한다. 일체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접속범을 인정한 판례사안. 대법원이 연속범을 인정하였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아래의 판례들은 사실 연속범의 일체성을 인정했다고 하기보다는 일체 인정 요건을 완화한 접속범에 관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뇌물을 준 장소와 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그 전체 기간이 길다 해도 그 범위의 계속성이나 시간적 접속성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제로 다스림이 정당하다. 동그라미 2번에 28회에 걸쳐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가 그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단일한 범위 아래 일정한 기간 정기적으로 계속된 범행이라면 포괄적 일제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동그라미 3번에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제로 볼 것이다. 734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피고인은 절제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위를 가지고 그 범위가 가운데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 사용 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 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그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제에 해당한다. 양가로 3번의 집합범. 네, 드디어 거의 다 왔습니다. 집합범 개념. 집합범은 다수의 동종행위가 동일한 의사경영에 기하여 반복될 것이 당해 구성요건에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집합범의 정의로는 행위자의 습격에 의해 행해지는 상습범, 예컨대 상습도 같이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잡는 영업법, 예컨대 영업 판매죄. 그리고 행위의 반복이 경제적, 직업적 활동이 되는 직업범, 예컨대 무허가, 유료, 직업, 소개 행위 등이 있다. 영업범과 직업범은 그 구성요건의 성질면이나 구별의 실행면에서 아무런 차이점이 없으므로 양대를 합하여 영업범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사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반가로 2번에 집합범의 죄수, 동그라미 2번에 학살의 태도, 일제설, 상습범과 영업범 등의 집합범은 수개행위가 있더라도 그 수개행위를 한 개의 행위로 통일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가 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각각의 행위들을 통일하는 기능을 하는 요소가 바로 상습범, 영업범이라고 한다. 양가 로마지 2번의 수재설, 집합범 자체는 수재로서 실질적 경합이 되어야 한다는 하는 견해이다. 행위자의 생활태도 내지 내심의 일사동일성이 있다는 이유로 포괄일지로 보게 된다면 특수한 범죄 에너지를 가진 범죄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이 견해에도 집합범이 접속범과 같은 포괄일체의 인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의 판례의 태도, 대부분은 영업범의 경우에도 영업성이 수개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인정을 다른 요소들 충족되어야 수개행위를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735페이지) 반면에 상습범의 경우에는 포괄일체의 일체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상습성 하나만으로 포괄일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동그라미 3번의 결론, 영업범의 경우는 물론이고 상습범의 경우에도 상습성만은 일체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포괄일체, 접속범의 일체 인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하나여 이를 일체로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일심전속적 특성에 불과하므로 상습성 그 자체가 수개의 개별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통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습성이 일체로 되려면 상습성이라는 요소만 분명되는 것은 부족하고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포괄일체의 인정요건도 구비되어야 비로소 일체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상습범의 경우에는 단순일체의 경우에 비해 법정형이 형량을 2분의 1로 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일체성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상습성만 인정될 경우에 그 일체성을 부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리하면 형벌이 이중으로 가중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따라서 상습성만으로는 상습범의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일체의 인정요건도 갖추어야 비로소 일체로 인정되려면 입법론상 상습범 가중 처벌 규정을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번의 포괄일체의 효과. 예, 당나귀 업자님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 4번의 포괄일체의 효과. 포괄일체의 효과에 관한 내용은 포괄일체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타당하다. 연속범이나 상습범을 포괄일체로 보게 되면 아래 포괄일체의 효과가 연속범이나 상습범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양가를 1번의 실제법적 효과.
포괄일제는 한 개의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실제법상 일제에 해당한다. 736페이지에 일주일 이상 수개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최초의 행위 후에 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최후의 행위시 법을 적용하면 된다. 각 행위 부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포괄일제를 이루는 각 행위 부분은 두 개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 판결 후에 최종의 행위시에 완성되는 한 개의 범죄가 된다. 그러나 상습성의 이유로 포괄일제가 되는 경우에 그 포괄일제를 이루는 각 행위 부분은 중간에 동종의 죄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을 때에는 포괄일제가 확정 판결을 전후하여 두 개로 분리된다. 매우 중요한 얘기고요. 포괄일제는 일제에 해당하지만 각 행위 부분은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가지므로 그 행위 부분에 대해 제3자가 가담한 경우에 각 가담 행위 정도에 따라 그 행위 부분에 대한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소송법적 효과. 실제법상의 일제는 소송상으로도 일제에 해당한 법, 포괄일제도 소송법상 일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사부재대의 원칙에 따라 포괄일제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은 포괄일제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미친다. 이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이므로 그때까지 범하여진 포괄일제의 일부에 대해서 별개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이중기소가 되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 좀 제가 소두름감이 없지 않은데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